6월 13일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 방송에서도 댓글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 좀 나눠보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각각 1%대, 코스닥 낙폭이 더 큽니다. 네. 2.5%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좀 크게 불거진 상황이고요. 간밤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유가 상승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얘기한 거지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기적으로도 좀 크게 불거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너무 급하게 달려오면 숨이 차고 너무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한다. 근데 우리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또 외부적인 요인이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시장 어쨌든 7거래일 연속 올라왔고요. 시장의 변수라는 건 늘 있게 마련인데 그렇죠. 우리가 이번 변수 또 하락을 어떻게 활용의 기회로 삼아봐야 되는지 잠깐 순 돌리고 지금까지 상황 좀 점검해 보면서 시장 좀 짚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오늘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릴까요? 여기도 박지훈 부장님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구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미에서 2차 전지 관련된 특별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죠? 직접 또 들어보기도 할 텐데 구미 상공회의소입니다. 2차 전지 기업과 산업의 이슈 전망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NH투자증권 2차 전지 특별 오프라인 세미나로 준비하고 계신 세 분이죠. 오늘도 2차 전지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하긴 할 거거든요. 우리 박지훈 부장님, 이현주 부장님, 그리고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날짜 한번 확인하시죠, 여러분들. 6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 얘기 좀 빠르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모셔볼까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요. 변수가 또 생겼네요. 좀 불편한 오늘 금요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힐링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오늘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수급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한 그런 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3,000, 3,100, 또 외사도 뭐 목표가를 한국에 대해서 약간 톤을 좀 업 시켜주면서 3,200이라는 숫자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한 15일 정도에는 또 미국과 또 이란 간의 어떤 협상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한 1.8%가 빠지면서 그리고 유가도 상당히 제법 7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수급장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다시 매크로의 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지표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좀 다운되었고 고용에 관련된 것도 조금 슬림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확보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컨틴전시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그동안 위험 자산에서 일부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이 많아지는 국면이고 또 반대로는 오전만 하더라도 한 9시서부터 9시 한 3, 40분까지는 그래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신 보도는 조금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접해지면서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발을 빼는 모습들이어서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는 오히려 반대급부인 방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미국의 좀 럭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으로 또 플러스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명암이 상당히 갈리는 그런 불편한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 기업, 해운사 이런 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 뉴스 전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 군시설 수십 곳 타격했다 이런 발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작전명이 사자들의 나라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사자들의 나라요? 일단 오늘 상황은 거의 저희가 속보치로 말씀을 드리는 느낌이 있지만 최근에 뭐 여의도에서는
코스피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뭐 오늘도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중동발로 오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NH투자증권의 뷰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당사의 뷰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결론 두 가지식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버슈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어제 저녁에 버전이었죠.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전면전 확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는 어느 정도는 가닥이 나오겠죠. 더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5대 5인 것 같아요, 사실은. 5대 5.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 부담감, 그러니까 PBR 1이라는 논리로 보자라면 2,900에서 3,000포인트 사이였으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덜어내야 되겠다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압박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증권사 그 실무적인 그런 상황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그 단편적인 예입니다. 어떤 거액 자산가 실제 얘기예요. 네. 고액 자산가인데 채권이 만기가 되면 그분들은 투자 성향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채권물로 이렇게 교체하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엉덩이 무거우시고 느긋하신 그 분께서 일부 반만 들어가고 반은 주식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이번 5월, 6월부터 이어지는 지금 현재 리테일의 현황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PB들이 또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주식 자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위탁을 해서 랩으로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매매를 해서 네. 목표 전환형 국내 랩이 굉장히 작년서부터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품들이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운용사들이 그냥 5% 목표 터치, 또 5% 터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잘하네. 그럼 또 다음 뭐 2호 나 가입할래, 또 3호 가입할래 이런 또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물들 때 노려야 되는 상황이 맞구나. 그리고 상법 개정, 정책적인 드라이브 속도가 사실은 이재명 정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변의 참모들은 굉장히 피곤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코피 터질 것 같아요. 네. 이 정책 모멘텀 드라이브가 상법 개정안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게 그동안 내 배를 채우려고 했던 지주사들이 좀 타격을 입겠다 싶어서 지주사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지 않다. 물론 오늘 어떤 주주 환원, 뭐 지주사 이런 요건들 때문에 파마 리서치 대장주였던 피부명의 파마 리서치가 인적 분할하면서 투심을 오늘 흘려놨고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전기차 의무 설치, 의무 이런 거에 대한 폐지, 네.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통과를 또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투심에서 또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다가 지정학적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금요일에 좀 전략을 전체적으로 좀 이제 장표로 서머리 한번 해드리면 좋습니다. 자 이거죠. 가능성을 점검해 봤습니다. 두 분의 앵커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3,000포인트는 넘어간다고 어저께까지는 생각을 하셨죠. 사실. 당연하죠. 저는 금방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방 가겠다. 이 정도 기세면.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은 투자 전략을 잘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일본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토픽스 지수를 가지고 PBR 논리로 이렇게 상승한 바 있다. 물론 직접적인 한국이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사례가 있으니 오버슈팅하는 상황을 우리가 PBR 다 퍼워드로 따져보니까 한 3,100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정당화돼야 되는데 과연 3,000포인트 이상 안착하는 게 정말 리즈너블한 지수야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려면 수출 증가율 확대, 품목별 관세 완화, 기업 이익 증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어닝을 봐야 되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는 조금 어닝이 좀 슬림해집니다.
우리가 뭐 이번에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총량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하고 환율 감안하면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3분기 보세요. 3분기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요게 지금 애널리스트 전체적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책정한 기업 어닝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단은 2,900에서 3,100까지 오버슈팅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자,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돼라고 했을 때 저희는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으로 좀 더 수익률을 좀 제고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법 개정 외에도 이런 향후 벤처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친화적인 정책들이 충분히 지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히려 좀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어제 오늘 레포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네. 다만 여기 두 번째 단락이 좀 불편한 내용이죠. 자, 너무 찬티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월에는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6월까지는 ongoing, going 쭉쭉 가자라는 그런 스탠스였고요. 다만 7월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어서 다시 여기서 조정을 이용한 매수, 그래서 언제 8월 9월에 다시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그림은 일단 그려놨습니다. 근데 우리 채팅창에서도 지금 네. 이란 이스라엘은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좀 영원하다. 네. 뭐 종교를 바탕으로 한 뭐 그런 원인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잊을만 하면 또 불거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장에 지금까지 이제 올렸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희석된 이슈가 아니라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물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후자 쪽에 좀 생각을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기회가 기회가 된다. 된다. 더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미국은 좀 난 관여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물론 핵시설 관련된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더 중요한 게 그 이슈보다는 지금 내 살림살이를 어느 교통 정량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좀 고민을 해보면 지금 너무 확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이 나서지 않았다라면 이제는 나서겠죠. 이제는 오히려 나설 거서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너무 급하게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으로는 가지 않지 않겠냐. 물론 제 기대 좀 바램도 좀 엽전은 네.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몇 차례 쭉 논의됐던 이슈들을 봤을 때 좀 학습 효과가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좀 매듭이 좀 지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만약에 간다라면 다시 수급이 지금 6월부터는 외국인들이 한국 물을 조금씩 매수했던 그런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좀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지고 있지는 물론 매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극도로 상당한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제 물론 마녀의 날이긴 했지만 그 부분들 다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던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막판에 부분들입니다. 어제 또 매수했어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했을 때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나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포모 현상에 사로잡혔던 분들이라면 이제 한번 다시 진입을 해봐야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다만 오늘 액션을 못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일단 오늘 일단 매도의 골든타임은 놓친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조짐이 좀 이상했다면 뭐 시초에 던져야 되겠죠. 시초에 좀 빠르게 민첩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못했다라면 일단은 홀딩을 해야죠. 홀딩하고 주말에 이슈가 잠잠해지면 다시 월요일날 또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올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후자 쪽으로 조정 시 다시 현금 갖고 있던 거를 더 투입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이고 다만 약간 뭐 지금 오늘 흐름만 보면 방산주가 굉장히 과하게 그렇죠. 올라오고 네. 오늘 풍산도 엄청 좋네요.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NH의 그 이재광 연구원이 이제 방산 담당주인데 네. 제가 맨날 놀렸어요. 에이 타픽이 풍산이라는데 풍산은 움직이지도 않아.
올라갑니다. 야, 근데 그런 풍산이 분이네. 이번 주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올라오는 네. 자회사들의 실적 띠임도 있었고 드디어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목표가를 올리는 그런 업데이트 레포트를 올렸는데 만약에 주초에 또는 주말에 이슈가 불거지는 것이 좀 잠잠해진다라면 다시 여기서는 내려가고 오히려 밑에 있었던 것들이 또 올라오는 시속 게임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일단 한두 시까지는 매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관망해 보시고 지켜보기로?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십시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서 방산이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낙폭 좀 분위기가 좀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왔던 반도체 소부장을 필두로 해서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드디어 올라왔던 종목들 오늘 좀 조정했다라면 요거는 한번 또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종목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방산주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방산주 중에 좀 못 간 거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이 어떤 워낙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품목 조사를 해보면 기산텔레콤이 방산 업체 제조업체에 부품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또 텔레콤인데요? 기산텔레콤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러니까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이거 방산 회사구나라고 방산 매출이 통신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풍산 같은 경우도 이 탄약에 대한 이 YOY 실적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가 그러면 3분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오히려 톤이 업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이 풍산과 같은 이 방산주들의 흐름은 더 세질 거고 여전히 대장은 현대 로템일 겁니다. 현대 로템이 오늘 보면 고점까지는 19만까지 넘겼는데 지금 더 이상 치고 오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더 확대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거고요. 네. 야, 이거 너무 과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못 오른 종목들을 또 사냥하기 위한 또 스마트 머니들의 매도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런 흐름들 잘 지켜보셔도 될 거고요. 다만 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갑니다. 최근에 뉴스들 계속 점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야, 디램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더라? 라는 내용들을 접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늘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보합권이네요. 보합권인데 네. 최근에 수급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빨간 숫자가 누굽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를 지금 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이 반도체가 올라오는 거는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레거시 업체들 이거 봐야 되거든요. 그럼 레거시의 업체들이 미국에서 저쪽에서 올라온다? 야, 그럼 뭐 봐야 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봐야지라는 생각들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한데 찬물 지금 끼얹은 거죠. 자, 어느 사이 지금 5일선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5일선이 안 깨지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오늘 외국인의 수급 패턴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거래원 동향 보니까 1등 BNP, 3등 JP모건, 3등, 4등 메릴린치.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진다라고 이어지네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모니터링 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러니까 금요일이잖아요. 네. 이번 주 우리가 뭐 랠리 굉장히 좋아했지만 금요일 날 또 오늘 많은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뭐 매매를 해야 돼, 차익 실현해야 돼,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보면 외국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네. 뭐 코리아 뭐 밸류업도 있고 디스카운트 해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사실은 저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98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은 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외국인에 대해. 주식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게 그렇죠. 네. 환율인데 환율은 참 제가 얘기할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 이때 하우스 뷰는 1,300원 초반까지는 보고는 있습니다. 1,300원 초반까지는 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많긴 한데 뭐 달러와의 연관성은 콜레이션은 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1,350원에서 1,330원까지는 저희는 내다보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유입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시장 입자 적용해 본 자라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리송했던 게 뭐냐면
환율이 저런 환경에서도 이번 주 사실은 주초에 튀어오른 게 자동차거든요. 네. 전 자동차가 튀어오른다는 게 이따가 제가 자동차도 자료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동차가 1300 초반대에서는 이렇게 섹시한 영역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관세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또 맞아요. 했죠. 추가 관세 얘기도 나왔어요. 안 좋은 흐름으로 또 뉴스 플로우들이 전개가 되면서 오늘 또 자동차한테도 찬물을 끼얹었는데 제가 아예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죠. 네. 제가 요 자동차는요 격변의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얘기지만 자동차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희 리서치 센터장님이 되시면서 약간 공석에 있었는데 그 공석을 이번에 새롭게 인입하시는 애널리스트 분께서 짠 이제 새롭게 레포트를 장문의 레포트를 쓰면서 네. 이 새 종목을 선정했죠. 외국계 회사는 그러니까 외국계 종목은 이제 BYD를 선정을 BYD. 했고요. 국내는 현대모비스하고 H7 만도를 지금 제시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를 제일 좋게 보는 이유가 뭐야? 아, 너도 지주회사야? 아직 지주회사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결국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많았어요. 모비스냐 글로비스냐 너무 그쵸. 헷갈린다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근데 저희는 현대모비스를 좀 더 높게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용들은 아마 다 확인될 겁니다. 모든 지주회사 상법 개정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 순환 출자 해소. 아, 말은 좋은 말이에요. 자, 당장의 수익성이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는 현대차 기아에게 부품을 납품하니 비싸게 받겠습니까? 수익성이 과다하게 낮게 평가가 됐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2025년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회사의 일단 스탠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영향 어때? 물어보니까 현대모비스는 현대 기아차보다 관세율이 5% 또는 10% 정도 떨어집니다라는 거니까 네. 관세 영향으로부터 덜 다칠 것이다라는 것들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이제 사도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피의 최종 목표치가 지금 3,200, 3,1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방산, 조선 얘네들이 아무리 치고 간다 하더라도 원전 이런 것들이 아무리 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 지수 때 다다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퍼즐의 완성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완성해줘야 되겠죠. 자, 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관세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영향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현대차만 하나 볼까요? 네. 현대차 밑꼬리 달잖아요. 밑꼬리 달아요. 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시장이 똑똑한 거죠. 야, 너무 과하게 당산, 조선, 원전 더 지르지 말고 야, 그쪽 좀 빼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살려는 사실은 스마트 머니들이 고객들 문의가 제일 많아요. 어제 이제 실제 얘기인데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콜센터로. 나 네 NH투자증권에 조선 방산 담당자 애널리스트랑 통화 좀 시켜줘.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으신 여직원은 그냥 아무나 바꿔줄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우리 회사 고객이면 뭐 바로 이제 이게 뜨니까 네. 연결시켜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게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와서 이게 대뜸 저희 회사 고객이세요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해서 네. 근데 말씀을 쭉 이 여직원이 듣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탁탁탁 빠르게 우리 애널리스트 분께 연결했더니 연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지금 8배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에요. 네. 현대 로템이. 로템이. 현대 로템. 네. 근데 그분이 이건 뭐 이름을 거론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장 사신 거예요. 그 출발할 때. 그 10장이 8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일단 뭐 10장의 규모 자체도 모르겠는데 무슨. 아니 8배 자체가 네. 자, 그때 애널리스트 분은 이런 얘기했어. 저랑 이제 잠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라고 하니까 애널리스트 분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레포트를 말씀드렸고 레포트 설명을 쫙 했고 TP 목표가를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다
보고 연락을 한 거다. 진짜 실제 더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레포트 쓴 그 목표 가격이 꼭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요. 야, 그 조금 나 같으면 원금은 빼고 수익금 가지고 한번 쭉 가져가 보신 전략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지금 주도주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 좀 빼서 약간 엣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올라올 만한 것들 그런 종목들로 지금 오히려 세팅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 섹터가 일단 저는 소부장에서 저는 수익률 굉장히 제법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가 소부장 관련된 거 종목 말씀드릴 건데 네. 소부장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2차 전지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종목은 아직 못 사겠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그거 하나 딱 있거든요. 근데 아직 수익률도 한 1% 수익률이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재미없는 흐름인데 일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계속 악재가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악재가 뭐냐면 자금 발행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자, 여러분 2차 전지 실적 2분기도 안 좋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너 왜 보는데? 계속 2차 전지를 지금 2주째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관세 노이즈에 시장이 지금 반응합니까? 안 하죠. 자, 2차 전지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 알고 IRA 법안이 인센티브가 축소된 것도 알고 있고 트럼프는 법안 통과 성명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을 쭉 한번 적어 보는 거야. 그 안 좋은 것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뭔가 하나 단서가 나오면 주가는 튀더라.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수급장의 성격이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것은 대형 코스닥 시총 뚱뚱한 애들이 다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안에 지수 플레이 가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따가 한번 서머리를 해드릴 거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지금 저 매일 지금 블룸버그 들어가서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 한번 좀 재밌게 한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소부장 말씀드렸고 반도체는요. 지금부터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부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턴하는 것들이 있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코스닥 테크 장비 소재 업체들 지금 엄청 탐방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저 지방까지 돌아다니면서 왜 탐방을 열심히 다닐까라는 것들 2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서부터 조금 개선되는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 우리 2차 전지 얘기 나오니까 채팅창에 또 불이 나고 있습니다. 2자 전지, 잊어버리자 전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기억이 안 좋아요. 물리신 좋죠. 분들도 네, 많고 안 그렇기 좋죠. 때문에 앞으로의 2차 전지의 이 고민 해결은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네.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지수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일단 이미 나스닥 이 선물 자체가 약 한 1.7%, 1.8%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가격이. 네, WTI 선물 가격 또한 지금 7%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네, 상승 자체가 네.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코스피가 1.2% 하락, 코스닥이 2.5%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간중간 네.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야 돼요?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궁금하게 마련인데. 부장님 이게 이제 지정학적 이슈란 말이죠. 이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변수긴 한데 이제 앞서서는 조금 조기에 그래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 조금 이제 희망회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만약에 이게 주말 지나고도 조금 더 길게 갖고 갈 막 미증시도 빠지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보통은 이런 이슈일 때는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가요? 이미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하는 건 놓치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변수는 사실 예상치 못했으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방금 지적이긴 한데. 물론 시나리오지만. 예, 네. 시나리오긴 한데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돼서 완전 그 위험 자산이 폭락의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는 국면으로 갈 명분이 여러 가지 정치 이해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유입이 저는 한 8월, 9월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니저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면 어제도 한번 그 외국인들의 생각을 한번 살짝 엿들어 보니 지금 언제부터 샀는지 한 1조에서 2조 정도 지금 매수를 외국인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네네. 모습들인데 뒤늦게 가담을 한 거죠. 사실은 뒤늦게 가담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부터 사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방사는 안 팔고 있고 국내에서 유명한 우리 운용사들도 실제적으로는 주도주는 지금 안 팔고 있고 더 사고 있진 않아요. 추가적으로 오히려 안 오는 것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변수가 발생을 한 네.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던 거를 멈춰? 라고 물어보면 멈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살 거를 9만 5천 원에 대는 거죠. 매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좀 더 싸게 살려는 움직임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500에서 2,900까지 드라마틱하게 400포인트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전쟁이라는 그 하나의 트리거 때문에 빠진 거지만 빠질 법도 했어. 이게 사실은 참 비겁한 얘기긴 한데 조정 나올 법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인가 했었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어제도 네. 그랬고. 근데 네.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렇게 과하게 터프하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편하게 한 2, 3일 조정 받을 거를 뭐 오늘 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정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일단은 굉장히 극도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이 발생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낙폭의 폭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 20% 수익이 났다. 그럼 오늘 마이너스 5%가 날라갔어. 그러면 한 플러스 한 13% 정도 수익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한 번 더 월요일까지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10% 초반대까지 수익률이 빠질 수는 있겠죠. 거기서 뒤늦게 아이 팔어 라고 하는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갖고 있었던 현금을 좀 더 투입해서 왜? 내 주력 종목이었으니까. 그리고 좋은 종목이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을 거 확인했었고 수급도 유입됐은 거 확인했고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종목 선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3,000, 3,100 가는 흐름의 여정에 대해서는 큰 아직은 저는 외생 변수가 굉장히 큰 게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가 코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색. 그거 그렇게 큰 거대한 매머드급 회색 코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노이즈와 이 분란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였고 다만 미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란의 독립적인 단독적인 행동이었다라면 이건 한번 미국이 오히려 나서서 조금 톤 다운 시키려고 약간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란도 수긍하는 상황이고 그럼 나 이거 하나 줘. 너 내가 잠잠할 테니까 이거 하나 줘라고 또 미연에 또 보이지 않는 또 협상 카드가 또 주거니 받거니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된다라면 크게 커지거나 길어지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방금 우리 선혜 씨의 질문과 쿨준 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야, 우리 아침에 투자 진짜 고품격 대담이 되는구나 진짜. 고품격. 예, 그럼 또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 제가 분위기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요. 2부에는요 또 우리 부장님이 준비한 2차전지 이야기 있습니다. 2부에 들어봐야죠. 네. 여러분 어떤 뷰든 듣고 일단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박지훈 부장님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핑계를 어차피 찾고 있었어. 근데 이런 변수가 또 터졌을 뿐이야.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또 의견도 한편에선 네. 있고 아 진짜 그래요. 시장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지만 한편에선 또 드는 생각이 네.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뭐 정책적인 기대감 쭉쭉 어떤 기대감으로 상법 개정 여러 가지 뭐 올라오긴 했는데 맞아요. 이게 약간 우리 아까 초반에도 말했던 단어지만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요 기세가 이제 이런 변수로 인해서 한풀 좀 꺾였는데 만약에 요게 다시 이제 살아날 때는 그 불씨가 이때만큼 지금까지 올라왔던 요 7거래일만큼 클까? 뭐 이런 것도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긴 사실 하는데요. 재료만 있다면 불씨가 작아져도 조금 더 키워볼 수 있는 능력이 될 바람이 텐데 불면 그렇죠. 또.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 당선이 됐어 대통령이 생겼고 앞으로 이렇게 된대라는 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지 사실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오늘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는 전 여러 가지 뉴스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 만나고 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간다고 한다면 또 오후에는 이게 또 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코스피가 진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0.9% 하락 쪽으로 일단은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분들이 네. 우리 선혜 씨와 네. 우리 쿨지훈 부장님의 이 입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래요? 시간이 아닐까라는 재무 생각이 씨도 듭니다. 저요? 저는 이제 옆에서 열심히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다음 우리 6월 한국 시장 보면 어쩔 수 없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 쭉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키워드가 정책. 네. 그럼 어떤 정책이야? 그럼 주도주는 정책을 따라가면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그게 쭉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거 정말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이걸 잘 보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살면서 그 콘도를 아난티를 갔다 왔는데 아난티, 네. 와 너무 좋더라. 그 골프도 많이 치시고, 네 휴가도 많이 가시는 곳. 그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아난티라든지 그 남북 화해에 관련된 정책 테마 키워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방금 제가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정책 수혜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바로 이제 6월 한국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하나의 먹거리 놀이터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내에서 확인을 하시고 종목들을 쭉 연구를 하셔야 되고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뭐 지주사, 증권주, 금융주, 건설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탄소까지 껴 있고요. AI 전력망, 반도체 뭐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통주, 음식용주, 카지노, 관광, 여행 뭐 다 해당되는 것들이죠. 컨텐츠 이미 올랐어요. 주가 많이 올라와 있고 CJ ENM도 올라와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도 섹터 요거는 좀 되게 애매한데요. 방산, 원전, 조선, 엔터, 방산, 화장품, 미용, 의료. 저는 여기서는 조금은 덜어내자. 덜어내서 새로운 것들로 좀 파생시키자. 스펙트럼 좀 넓히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야 돼? 저는 여기. 2분기 끝자락 반등 가능성의 섹터는 저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관세 피해 자동차는 어느 정도는 뉴스플로우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까 자동차의 부분도 우리 NH 자동차 탑픽 종목들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다음 장에 뭐라고 썼냐면 현대차 PBR 보세요. 0.4예요. 0.4. PER 3.7입니다. 네. 이렇게 저렴한 회사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순환매 차원에서라면 자동차는 한번 관세 노이즈로부터 자유로우면 들어올 수 있겠다. 일단 저는 반도체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테마 키워드는 이거는 사실은 선수들의 영역 같아요. 사실은. 코나이가 원래 시동을 걸었고요. 그렇죠. 코나이가 쿠콘이라든지 아니면 헥토 파이낸셜이라든지 최근 또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여러 가지 띠으로 연결되는 카카오페이 STO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에게 1인당 뭐 20만 원, 25원씩 지급을 하면 또 이것도 지역 화폐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섹터들이 또 종목이 또 아직도 못 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놓고 그냥 팔짱 끼고 다음은 내 차례일 거야. 비나이다.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주식 투자의 실력 아마 안 느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너 반도체 뭐 보는데 일단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 10몇 개 더 쓰려고 했는데 이 자식 백화점 무슨 뭐 홈쇼핑 홈쇼핑 저 같은 사람들은 저거 다 일단 담아놓는다니까요. 자, 내용은 이거예요. AI 캐펙스 사이클 진행된다니까요. 어디가 일단 미국이 일단 메타 상향하고 있잖아요. MS, 아마존 다 좋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 100조 원 투자 공약 저 예전에 그 대선 전에 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뭐 오픈이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자, 하반기 수요는 여전히 우려가 많아요. 근데 우려가 많은데 여기 두 번째 스토리텔링보다는 실적이나 수주로 확실히 증명하는 쪽으로 종목은 이미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자면 파크 시스템스 신고가 달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 흐름들이 어디로 옮겨가는 바닥에서 전공정, 후공정 장비주들 매수세가 들어온 거 느끼셨을 것 같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재 업체들 제법 오릅니다. 한소케미칼 말씀드렸죠? 쫙 올랍니다. 목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원희가 IPS 이런 장비주들도 바닥에서 10% 금방 올라갑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6월에 끝자락에 지금 거의 있는 순환매 차원의 대기 상태인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안 좋아. 지금 안 좋은데 좋아져? 좋아져. 언제부터? 하반기부터. 이런 흐름으로 아마 주식이 설명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진입 시점은 지금이 괜찮은 전 거죠? 지금부터 계속 분할 지금부터 매수라고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SNS텍, 코미코는 이제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슈가 있고, SNS텍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부장, 대장이 될 수도 있다. 호야, 일본의 호야를 넘볼 수 있는 정말 삼성이 호야에게 모두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걔를 버리고 SNS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정권 때 유행했던 소부장 테마 기억나시죠? 바로 국건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회사. 이오테크닉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커팅, 어닐링 요거에 대해서 신기술을 유입할 때 이오테크닉스니까 삼성전자가 손잡을 수 있다. 파크시네스 여전히 좋다. VM, 넥스트는 SK 하이닉스 향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원희가 입힌 전공정, 후공정 전부 다 이 밸류체인들은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최근에 FN 가이드나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번 신규 종목 레포트 나왔네. 싸다라는 표현, 저렴하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오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 PBR, 저 PER이 싸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무조건 이거 뭐 다트라든지 아니면 MTS라든지 ATS 여러 가지 야 이거 엄청 싸네. 무조건 사야지. 라든 그런 액션으로 행동하시면 이거 그냥 원치 않는 결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보세요. 이거는 이 공식은 여러분 아시죠? PBR이라고 하는 거는 ROE 곱하기 PER이거든요. 이거 보지 마세요. 뭐만 봐요? ROE만 보세요. ROE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OE가 점점 좋아지는 사실은요 화장품 일부 종목이랑 피부 미용 날라가고 이 방산 애들이 올라간 게 사실은 ROE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ROE가 개선되는 그 기업들 잘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2차전지는 지금 사면 물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검해야 할 징검다리가 꽤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금 발행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단편적인 예가 이거죠. 자, LNF가 이제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어서 네. 일부러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해서 갖고 온 게 네. 아니라 개인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 봤더니 두 종목이더라고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에코프로 BM. BM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혹시 아마 지금 우리 3프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수 있죠. 계시지 않을까 저요, 생각이 드는데 막 하시는 분들. 자 보세요. LNF가
펀더멘탈을 훼손하는 요인이 바로 이거라니까. 바로 재무 때문이에요. 예, 뭔가 자금을 또 발행하는 게 있나 봐. 이런 걱정이 시장에 있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줄 되게 중요해요. 왜 여의도의 일부 안티 세력들이 LNF는 안 돼. 나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논리가 채권 EOD 악영향이에요.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시간이 지났어. 네. 이제 찾아옵니다. 네. 야, 돈 갚아. 이게 EOD라고 보시면 돼요. 추심한 상환. 네. 상환 요청이라고 상환 보시면 요청? 돼요. 네. 그러면 LNF는 이제 형, 나 아직 공장 지금 열심히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되면 아, 무슨 소리? 지금 갚으라니까? 시간 됐잖아.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또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 자, 차트를 보시면요. LNF. 어떤 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십니다. 야, 주가 편안하잖아. 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는 야, 주봉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떨어도 야, 이제 편안한 차트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요, 주식 그렇게 단순하게 그림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LNF에 대해서 회사 전화해 물어보고 또 여의도에 와서 IR하는 거 내용들을 쭉 한번 이렇게 메모장이 있었던 걸 제가 요약을 해봤더니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극적 드라마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소설입니다. 저의 네. 소설. 네네네. 자, 2차 전지 업체 중에 테슬라양 누구야? LNF. 테슬라 뭐가 잘 팔려야 돼? 모델 Y 주니퍼. 네. 또 하나 더 한다면 로보택시. 이렇게 되면 야, 2분기부터는 이제 테슬라양 출하가 늘어나겠네? 라는 게 형성될 수 있고, 두 번째, 재고평가 소실 매 분기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2분기 되면 이제 손실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사그라들겠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수주가 나와? 이런 거죠. SK온 현대차 2026년 내년이네. 내년 하반기네. 이게 이슈. 이게 체크는 해봐야 돼요. 너스볼트, 테슬라 하반기 언제부터 이거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이런 것들 쭉 한번 쭉 끌어 라인업도 한번 라인업은 2년 후에 이제 내용이니까 요건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한 몇 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각국신들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네. 1번 모델 Y 주니퍼의 등장이다. 그러면 이건 LNF는 LG 엔솔에 주고 여기서 이제 솔벤더로 납품하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원래는 LG화학이랑 듀오였는데 그게 빠지면서 이 양극재 변경됐어요. NCM 955라고 좀 어렵지만 요게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겠죠. 작년에 테슬라가 인도한 게 한 170만 대인데 그 중에 Y 모델이 한 10만 대. 베스트셀링 차량이죠. 그래서 잘 팔리면 LNF도 좋아하시겠구나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매출 구조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IR에서 메모해서 적은 겁니다. LG 엔솔이 이제 4680 공장 가동을 하게 되면 출하량이 늘어나겠네. LG 엔솔이 좋아지면 LNF도 좋아지는 이런 구조. 결국 그 위엔 누가 있다? 테슬라가 있다. 테슬라 납품이 지연돼서 계속적으로 매출이든 공장 가동률이든 안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2분기부터. 이런 게 양극재 납품이 시작될 것으로. 그리고 양극재 하니까 뭐가 올라와야 돼요? 리튬, 아까 탄산 리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 무조건 셀업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양극재 업체부터 첫 번째 반등의 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리튬 가격이 뭔가 의미 있게 올라오나 그러면 바로 양극재들을 떠올려야 되겠죠. 야, 테슬라만 있어? 다른 회사는 없어? 라고 했을 때 타 고객사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한번 메모를 한번 해봤고, 마지막은 LFP. 최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네. GM도 요즘에 뉴스 플로우를 점검해 보니까 GM과 국내 K 배터리 업체의 어떤 손을 잡고 콜라보하는 것들이 LFP를 중국이 워낙 지금 잘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들 내용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LFP 신사업에 관련된 것도 LNF 연관된 거 이거 한번 쭉 점검해 봤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LNF를 차트만 보시면 이렇게 되겠지만 어떤 거 볼까요?
저희는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자 철강 회사이지만 요즘엔 철강 회사라고 보통 많이 얘기 안 하죠.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런 흐름이 나와요. 바닥에서 올라요. 이 가격만 오면 튀어오르고 자 이 가격에서 오면 튀어오르고 다시 또 제자리 왔죠. 또 이 가격만 오면 튀어오르고 이런 게 좀 보입니다. LG 화학 한번 볼까요? 화학 정말 재미없는데 LG 화학도 약간 이때 저점을 좀 깨긴 했지만 다시 좀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아직 뭐 기존 주도주들 차트랑 비교해 보면 이건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차트인데 이게 극도로 다시 내려가겠냐라는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 5월 말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여러분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요? 한 7월에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7월에는 어느 정도 투명화가 됩니다. 그때 실적이 안 좋다며. 그럼 한 대 더 얻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재고 처리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면에 가라앉을 거고 매출이 2분기, 3분기 또 올라온다고 하니 거기다가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 여의도에서는 이게 닭사 이런 말 하잖아요. 닭사 종목은 아닐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에 전쟁하는 참전 용사답게 충분히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악재들이 평평해지던가 악재들이 소멸이 되는 상황이 되는 주가는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이고 2차 전지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실제 얘기지만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봅니다. 야 지금 사도 되지 않겠냐? 가격 너무 착한데? 에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착한 것 같아요. 안 착해? 그러면 더 빠지겠네? 어디까지 봐? 저희가 볼 때는 뭐 애널리스트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죠. 한 10% 15%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최종 질문. 이 산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도태돼서 없어질 것 같아? 아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애널리스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마 타이밍을 아마 뜨거운 여름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나 조금은 바이로 투자 의견을 올리진 않더라도 홀드 의견을 유지하더라도 중간중간 우리가 보통 연준 FOMC 하면은 연준 파월 의장의 그 멘트를 항상 유심히 보잖아요. 아, 다 보죠. 네. 애널리스트의 그 키워드들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 그게 저는 한 6,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 고문하지 말아라. 맞아요. 지금 일러요. 네, 많이 채팅창에 하시는데 보면. 네. 저는 오늘 원고 보고도 우리 쿨준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2차 전지 얘기하시겠구나 해서 기사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2차 전지 지금 기사화 돼 있는 것도 없어요. 아예 그냥 뷰도 안 나와. 관심 박. 그러니까 논외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시장에서 이 불장이잖아요.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불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얘기를 비판적인 시선 앞에서도 지금 꺼내신다는 거는 이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패권 다툼의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히토류라고 보거든요. 히토류죠.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미국에게 완전 그 문고리를 또 확 잠근 게 아니라 조금 열어줬어요. 히토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약점을 지금 다 까발린 거지. 네가 지금 급한 게 이거구나. 중국은 이미 알았고 미국도 중국이 너희들 급한 게 이거구나 알았을 겁니다. 약점을 다 알아냈는데 조금 문호를 열어줬어요. 히토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히토류 관련 종목도 급락을 한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미국에 상장하는 MP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지금 시간에 10%, 11% 뛰고 있어요. 이번 좀 쭉 급등입니다. 이게 시장이 내가 이것을 어떤 가려운 등을 긁어줬으면 악재로 영향한 게 아니라 이거 쩐의 전쟁, 패권 다툼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 한국을 지금 쪼이고 있죠. 반도체도 쪼이고 있고 2차 전지도 쪼이고 있죠. 한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데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긴장감, 팽팽한 이 긴장감은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수익률 종목 전쟁 게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미에서 이제 예. 부장님뿐만 아니라 세 분이 함께 세 하시는 분이, 거니까 예, 예. 어떤 얘기를 주로 거기선 해주실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전체적인 산업 분석, 완전 그 탑다운이라고 하죠. 전체 탑다운 분석으로 얘기를 또 해주실 거고, 또 저도 또한 뭐 일부 얘기를 또 종목단 섹터별 최근에 외국계 바이어들, 외국계 매니저들에 대한 생각, 또 국내 애널리스트에 대한 생각들 한번 좀 접목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 실전 투자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독립 리서치사에서 최근에 2차 전지를 전국 투어했던 기업들의 현재 동향, 그리고 SDI LG 엔솔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정말 이 부품단 밴드 업체들은 정말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는 게 이 업체를 통해서 간접 확인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킹하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가서 한번 좀 아마 분위기가 되게 따뜻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질문하시다가 우시는 분들도 계실 상처 거고. 입은 고객들이 네,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 네. 반대로는 없으신 분들이 오실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이러면서.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분들을 뭐 입맛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또 성실히 준비해서 인사이트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시간을 2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저희가- 시간으로. 네. 네. 링크 통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 통해서도 네. 방금 링크가 올라갔는데 열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링크 통해서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저희가 또 선착순으로 자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6월 네. 18일 수요일 오후 3시. 3시부터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진짜 궁금했던 거, 약간 화가 났던 거, 물론 뭐 이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 많이 좀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듣고 하는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그래도 버텨줍니다. 그래도 지금 네.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코스피 2,900선 계속 회복. 터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2,900선 회복, 뭐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2,902선까지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강하다. 요 네.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감까지 금요일 마감이잖아요. 네, 지켜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언제 나오세요? 박지훈 부장님 금요일에 부장님. 다음 일단 주는? 확인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약속을. 네. 다음 주는 뭐 시장 사실 모를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네. 이번 주말 좀 지나야 알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금요일 또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 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3프로 고객님들이 정말 뭐 대박 확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조금씩 이 수익이 늘어나면 이게 가장 짜릿하더라고요. 조금씩 맞아. 자산 불려가는 재미를 저희 아침 투자와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이 질타도 좋지만 너무 혼내지는 마시고요. 좀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보고 또 계십니다. 네. 뉴스 많은 날에 예. 나와주셨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클립이 방송 끝나고 따로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제 박지훈 부장님 나오시는 날에는 뷰수가 더 좋아요. 나 다시 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뭐 조만간 저희가 우리 홍선혜와 함께하는 팬미팅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모와 함께하는. 그 진행을 제가 하니까 홍선혜 쇼 진행을 제가 할 거니까. 자,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이었을 때 변수도 있는데 여러분 함께 시장 얘기 고민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이 지정학적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 지켜보고 월요일에 또 이혁진 사장님인가요? 아, 그렇죠. 네, 함께 또 좋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